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인들의 최대 관심 사항인 쌀 목표 가격 설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지고 농민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산부터 2022년산 쌀에 적용될 새 목표 가격 설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쌀 목표 가격을 재설정하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지만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의가 진행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법안 소위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안 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쌀 목표 가격 재설정 문제는 새해 과제로 넘어왔고 1월 중순이 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쌀 목표 가격 설정이 늦어지면서 농업인들은 변동직불금 지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의 평균 산지 쌀값이 확정되면 바로 변동직불금 지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월 25일자 쌀값 발표 후 변동직불금 지급액을 확정하고 지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쌀 목표 가격 설정이 늦어지면 지급액 확정도 함께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쌀 목표 가격 설정이 늦어질수록 농가가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 수준에 따라 올 한 해 재배 작목을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목표 가격이 참여 여부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변동직불금이 농가에 또 지급이 돼야지 우리가 새해 또 영농 설계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할 텐데 상당히 그 지금 지연되는 관계로 우리 현장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빨리 얼른 결정이 나서 농가에 지급됐으면 하는 게 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절실합니다, 그게. 농민들이 한 해 농사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가 쌀 목표 가격 설정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월동 배추와 월동 무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이 좀처럼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월동 배추와 월동 무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올겨울 월동 배추와 무값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상품 10kg 한 망당 평균 가격은 2,856원. 전년 대비 51%, 평년에 비해서는 44%가 낮았습니다. 무상품 20kg 한 상자 평균 가격은 6,293원으로 전년 대비 35%, 평년에 비해서는 32% 낮은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예년보다 반입량은 10%가량 줄었지만 값이 크게 떨어져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난 김장철부터 과잉 생산됐던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데다 학교 방학으로 급식 소비가 줄었고 경기 침체로 인해 일반 가정에서도 소비가 주춤한 탓에 배추와 무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월동 배추, 무 배추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는 한편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먼저 배추의 경우 수급 조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한 출하 정지 8,000톤, 지방자치단체 자체 산지 폐기하는 물량 9,000톤, 산지 유통인 자율 감축 2,000톤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면 출하 정지 물량이나 지자체 산지 폐기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월동무는 1월 초과 공급이 예상되는 9,000톤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 감축 7,000톤, 수출 확대 2,000톤을 추진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배추 무수급 안정 대책의 이행이 산지에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우선 준비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산지 협의회 등을 통해 산지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되 1월 말까지 수급 조절 대책을 이행한 뒤에도 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농촌의 축사 악취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창문이 없는 밀폐형 돼지 축사인 무창돈사를 전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방형 돈사를 전면 밀폐형 돈사로 바꾸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축사까지도 포함돼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환경부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동안의 악취 관리 정책과 방향을 담은 제2차 악취 방지 종합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책은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 건수를 2017년 대비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까지 모든 개방형 돈사를 단계적 의무적으로 밀폐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신규 허가 규모를 넘어서는 돈사는 의무적으로 밀폐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신규 신고 규모의 돈사를 밀폐화하고 2024년부터는 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돈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밀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미생물 제재나 바이오 커튼, 필터 등을 설치한 친환경 축사는 밀폐화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재 농가 중 절반가량이 개방형 돈사를 운영 중인 데다 이들이 정부 시책대로 창이 없는 무창 돈사를 새로 지으려면 보통 수억 대의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환경부는 밀폐형 돈사의 신축 비용 보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부터 할 수는 있지만은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바꾸라고 하면 다시 꺼내고 비우고 다시 넣고 그런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또는 또 영세한 또는 그 축사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탁 사육하는 그런 농가들은 그런 축사를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환경부가 신축 단계부터 악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명목 아래 축사를 악취 배출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이 되면 지자체가 악취를 이유로 농가의 축사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자칫 지자체가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를 무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축산 농가들이 가축을 키우는 전문가이지 냄새를 줄이는 기술은 잘 모르거든요. 농장을 저감 시설 없이 틀어막으면 돼지도 죽고 농장 관리자도 건강상의 피해가 있습니다. 꼭 밀폐만이 냄새를 줄이는 방법도 아니고요. 종합적인 축산 냄새 저감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이번 시책이 농가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면서 대책을 재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메주에서 곰팡이 독소의 하나인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막는 토종 곰팡이를 발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한 토종 곰팡이 균주는 효능이 뛰어난 데다 활용도 역시 높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이 메주에서 곰팡이 독소의 하나인 아플라톡신의 생성을 막는 토종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보리와 밀, 옥수수, 땅콩, 참깨 등 다양한 곡물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주로 곡물의 유통 보관 과정 중 습기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곡물을 먹은 소가 우유를 생산하면 우유도 오염돼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메주에서 분리한 토종 곰팡이인 토종 황국균 균주를 배양한 결과 아플라톡신이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메주에서 분리한 토종 황국균이 미국에서 시판 중인 제품보다 아플라톡신 억제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아플라톡신을 만드는 곰팡이균에 미국 제품과 토종 황국균을 각각 넣어 10배 희석했더니
미국 제품에서는 아플라톡신이 1800 ppb 생성된 반면 토종 한국균 균주에서는 아플라톡신이 생성되지 않은 겁니다. 메조에서 분리한 토종 한국균의 장점은 아플라톡신 생성 억제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메조에서 분리하여 식품에 사용하여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균들을 땅콩밭에 살포하게 되면은 아플라톡신을 생성하는 플라부스균의 생장을 억제하여 아플라톡신으로부터 안전한 땅콩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분리한 메조 분리 토종 한국균은 아플라톡신으로부터 안전한 곡물과 식품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었고 최근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빵과 음료를 판다면 어떨까요? NH농협은행이 새로운 시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근 NH농협은행 울산 영업본부가 뱅킹 위드 디저트 1호점을 개점했습니다. 이곳은 빵과 음료를 판매하는 베이커리와 은행 영업점이 함께 운영되는 특화 점포로 지역민들에게 차별화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님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자 이렇게 특화 점포인 뱅킹 위드 디저트 울주군지부를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고객님과 소통하고 지역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울주군지부가 되도록 직원 일동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뱅킹 위드 디저트 1호점인 NH농협 울주군지부는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쌀과 우리밀로 만든 빵을 판매해온 울산 지역의 베이커리 뺑드 깜빠니와 결합해 복합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365일 연중 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금융서비스와 베이커리라는 이종 업종 간 결합으로 고객과 대면 기회를 높이고 편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땅끝 해남 딸기가 동남아시아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딸기뿐 아니라 해남군 농특산물이 동남아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농가 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슬지 기자입니다. 밖은 차디찬 겨울이지만 비닐하우스 안은 새콤달콤한 딸기 향으로 가득합니다. 푸른 가지 아래로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가 빨갛게 익어가고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정성스러운 손길로 따는 농민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보입니다. 해남군에는 모두 28곳 농가 6.4헥타르에서 국내 품종인 설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딸기는 고소득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토경 재배에 따른 노동력 증가로 고령화된 농가에서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광과 영양액 공급 시스템 등을 갖춘 현대식 재배 방법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상품성도 높아져 이번에 처음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5개국 수출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딸기 재배 농가에 시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딸기 장목반을 통해 가지고 재배 기술이 향상되었고 일반적인 농가는 사과방 약 7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농가는 육화방 약 15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립니다. 동남아 시장은 미국산 딸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높은 당도와 우수한 식감을 갖춘 국산 딸기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남군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5톤가량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연간 수익도 5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 재배 농가의 반응은 더없이 좋습니다. 네, 매우 좋습니다. 국내 열악한 시장을 조금이라도 배제하고 외국으로 물건 나간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해남군은 앞으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기 위한 수경재배 시설과 융복합 ICT 등 현대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물류비와 포장재 지원,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등 수출을 통해 농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시설 지원과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딸기 재배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예 특작 작물
경영하고 계시는 모든 농가들을 위해서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막 수출이라는 첫 단추를 꿰는 해남 딸기. 딸기 수출이 앞으로 해남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유슬지입니다. 농업계에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이슈앤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인 만큼 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추억의 간식 누룽지로 인생 2막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누룽지 여사로 불리는 김미서 씨를 오주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쇠솥 바닥에 눌러붙은 고소한 누룽지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가장 많이 찾던 간식거리입니다. 누가 요즘 돈 주고 누룽지를 사 먹냐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누룽지로 대박을 터뜨린 농부가 있다는데요. 용인에서 농사 짓다가요. 누룽지 공장 시작한 지 2년 차 되는 용인의 주부 김미서입니다. 누룽지 공장을 하기 전에는요. 쌀값이 굉장히 많이 저렴하고 너무 농민들이 막 쌀값 때문에 굉장히 애통해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쌀 소비량을 좀 늘려볼까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미서 씨는 남편과 함께 용인에서 왕토란, 삼채, 히카마 같은 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갯벌 야자수의 어린 순인 해죽순은 누룽지의 소중한 재료입니다. 해죽순에는 항산화 성분이 6년근 홍삼보다 43배, 생마늘보다 78배, 블루베리보다 22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누룽지 공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경쟁력을 제가 후발주자로서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특별하면서 맛있으면서 달라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해죽순 쌀을 이렇게 내면 일단은 이 누룽지가 맛이 구수하고 바삭하면서 그 구수한 맛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이 누룽지가 좀 오래되면 변질이 생겨요. 저기 해죽순 쌀을 넣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래 두고 먹어도 그 맛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김미서 씨의 누룽지는 직접 기른 해죽순을 넣어 만든 해죽순쌀에 둥글레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특히 해죽순은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배로 더해준다는데요. 뜨거운 물을 부어 숭늉을 만들어 먹으면 겨울 추위를 녹이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누룽지를 하기 전에는 농사만 지었잖아요. 농사만 짓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폭락이 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가공을 하면 좀 오랫동안 이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판매도 되고. 특히 좋은 재료에서 좋은 제품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일주일 이내 도정한 지역 쌀만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누룽지로 무슨 돈을 벌겠냐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현재는 연 2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공한 농부가 됐습니다. 저는 이 누룽지를 하면서 첫째, 창업 비용이 정말 전혀 안 들었어요. 지하에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창고를 개조를 해서 가정용 기계 3대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 동네 형님들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즐겁게 일했던 거. 그래서 그것만 있지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누룽지를 통해 노년층에게는 향수를 주고 젊은 층에게는 건강을 주고 싶다는 김미서 씨. 남녀노소 누구나 추억의 간식 누룽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바람입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충남 태안군이 바나나 시험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안면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이용권 씨가 최근 바나나 10여 그루에서 시험 재배에 성공해 다음 달 첫 수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은 밤과 낮에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바나나의 당도가 높고 수확량도 한 그루당 평균 50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 고창군이 농산물 통합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유통비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원예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지역 농협과 영농법인으로 개통 출하하는 통합 마케팅 수수료를
기존 2.25%에서 1.25%로 조정했습니다. 고창군은 유통비용 인하를 통해 농가소득 증가 효과는 물론 침체된 농산물 통합 마케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36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신기술 보급이 가능한 장목 위주로 진행될 예정으로 총 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늘 2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이 15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나무 분양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품종은 홍로와 한이, 후지 등 세 품종으로 모두 1,400여 그루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가격은 한 그루당 홍로는 6만 원, 한이는 5만 원, 후지는 6에서 10만 원으로 한 사람이 품종별로 2그루까지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